네, 오늘 서울특별시 학원 운영 시간 조정 및 의무 휴업제 도입 제한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고근 의원입니다. 인사는 아까 드렸으니까요. 바로 내용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서울 지역의 학원 현황이 어떤지 봤고, 교수 시간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원 의무 휴업제도의 신설, 네 번째, 그렇다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이렇게 4개 복시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학원 현황을 보면 여기는 이제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이죠. 그래서 총계를 보면 12,905개의 교습 학원이 있고, 교습소는 별도로 또 1,855개의 교습소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면이 작게 한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자료지대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교습 시간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은 조례상 학교 급별 관계없이 교습 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새벽 5시에 누가 학원을 가겠습니까만 전국 17개 시도의 시작시간 공호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자료를 보내가지고 밤 10시 이후 야간 자율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22.6%, 고3 같은 경우는 27.0%가 11시 또는 12시까지 현재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학원은 10시까지 제한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22.6%, 평균치가 10시 이후까지 야간 자율학습 한다는 걸 형평성에 맞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학생이 밤 10시에 이제 학원 수업이 끝나고 평상시에 학생 엄마가 10시에 아이를 데리러 왔었는데 오늘따라 조금 무슨 일이 있어서 10시 30분에 아이를 데리러 와요. 그럼 30분 동안 그 아이가 학원에 있으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학원 선생님들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인성 지도라든지 학업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밤 10시 이후에 학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이 컨설팅, 상담을 하면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문제의식이고요. 현재 작년 기준 서울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운영 현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학년별로 조금씩 마치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학년별로 분리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 18시, 19시 쭉 해가지고 10시 이후에 몇 개의 학교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1학년 같은 경우는 65개 학교 20.4%, 2학년도 같은 숫자와 같은 퍼센테이지고요. 3학년들은 아무래도 당장 내년에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훨씬 많은 86개 학교 27.0%가 10시 이후까지 11시나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유형별로 조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고1 현황인데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10시 이후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24.4%, 45개교, 자율형 공립고는 34.3%, 자사고는 41.7%, 특목고는 15.8%. 물론 특목고에서 비율이 낮게 나온 것은 예컨대 서울지역고등학교, 그 다음에 선화예술고등학교, 이런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들 같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재학교는 서울에 유일하게 한 개 학교밖에 없는데요. 여기도 11시인가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 현황입니다. 퍼센테이지와 숫자는 고1과 똑같습니다. 다음 고3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34.8%가 야간 자율학습을 10시 이후까지 하고 있었고, 자공고는 44.4%, 자사고 41.7%, 특목고 15.8%, 이렇게 자율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전국 17개 시도의
학원 및 교습소의 보습시간 현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현재 05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이렇게 5군데만이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요. 나머지는 가운데가 중학교죠. 오른쪽이 고등학교고, 그래서 중학생들은 밑에 보면 23시, 24시라는 게 많이 보일 겁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4시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전국 17개 시도의 현황입니다. 이거를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녁 9시로, 밤 9시로 제한하고 있는 곳이 7개 시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8개 시도, 11시까지는 충북, 24시까지는 울산의 경우입니다. 중학생들은 10시가 가장 많았어요. 이 채빈치라고 해서 가장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밤 10시였고, 23시까지가 7개 시도, 울산 같은 경우는 밤 24시까지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녁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곳이 5개 시도, 그 다음에 23시로 제한하는 곳이 부산, 인천, 전북, 그리고 나머지 9개 시도는 24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쳐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서 조정을 해보자. 초등학생들은 9시로, 중학생들은 동전과 동일하게 10시로, 고등학생들은 11시까지. 다음은 학원 의무휴업제도의 신설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거는 그간 흔히 말하는 진보교육감님들도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한테 휴식권을 보장하고, 또 학원 선생님들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에 대학원에서 석사박사과정을 다닐 때 학원 강사를 한 4, 5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제가 사실은 일요일, 특정 요일을 딱 못을 박아서 의무수업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지역에 토요일 및 주말만, 토요일, 일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는 학원이 3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학원들한테 당신들 일요일날 학생을 가르치지 마시고 그러면 상당한 그 영업 이익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거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학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다 가르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뭐 화요일, 중학생들은 수요일, 고등학생들은 목요일, 이렇게 쉬는 날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다만 시험 3주 전에는 그 학생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기서 말하는 정규고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3주 전에는 뭐 주말 가릴 거 없이 그냥 풀로 시험 공부할 수 있도록 3주 전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썼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현행관제 개정안인데요.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5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초등학생들은 06시부터 9시까지, 중학생들은 06시부터 22시까지, 고등학생들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이렇게 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한 8조의 1을 신설을 했어요. 학원 의무휴업제. 이 학원 의무휴업제는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과 휴식을 위해서 학원 및 교습소는 학교급에 따라 특정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2일은 휴업해야 한다. 다만 중간 및 기말고사 등 정규시험을 앞둔 3주 전에는 전단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초 발표를 마치고요. 아마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오늘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전화상으로 박호건 의원이 학원가의 로비를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학원에 로비 받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로비를 받아도요, 제가 아까 김문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옳다고 판단하지 않고서는 로비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소문을 내신 분도 있으면 다음부터는 자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학원 시간 1시간 연장하면 사교육이 더 번창할 것이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 사실을. 왜 1시간 늘어났습니까? 다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면 밤 10시로 제한함에 따라서 음성적으로 시행되는 흔히 말하는 비밀과에 학원에서도 문 닫고 다른 데 가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액과외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청회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 서울 지역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면 흔히 말해서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잡아봤자 20%가 잘 될 겁니다. 20%도 어림없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서울 지역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해서 일명 아웃서울이죠. 지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저는 참고로 2003년도부터 2008년 9월까지 충남 군산에 있는 중부대학교 교수를 했었습니다. 중부대학교 학생들의 70% 이상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학생들이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대학은 서울 및 수도권 학생들 먹여 살린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대학 4년 동안 매달 대략 50만원씩 하숙비나 원룸 이런 걸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을 가만히 따져봤더니 8개월만 하더라도 1년에 5,8이 400만원, 4년 동안 1,600만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대학생 때 소비하는 사교육비가 최소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찬반 의견을 들어서 오히려 학원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서울 지역 학생들이 더 많이 서울에 오게 함으로써 대학생 때 겪을 수 있는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1시 고등학생에 한해서 11시까지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유인즉슨 아까 마침 지금 경희대학교 지금 1학년 학생이 참 리얼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등학생들 정도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김진우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생들 공부해라 말아라 할 때 애들 자기 주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타율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들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 11시로 늘리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인서울 못한 애들이 지방 가서 대학생 때 쓰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의 포커스는 주로 공교육 정상화 그러면 당연히 초중고에 포커스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나 대학 와가지고 아이들이 빌빌대고 헤매는 거, 그런 부분도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내 자식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길 누구든지 바랄 겁니다. 저도 애가 셋입니다.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모든 부모는 다 바람이 똑같습니다. 공부해서 조금 더 고생해가지고 기왕이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 들어가고, 기왕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 들어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자녀를 보내면 이런저런 사교육비도 훨씬 많이 든다 그랬죠? 기숙사비, 자취, 하숙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인데요. 지방에 있는 대학 가면은 학생들한테 주는 교육의 질이 낮을 확률이 많습니다. 역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의 질,
교육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현실을 좀 반영해야 되고, 끝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개인 과외 2010년 8만 939명에서 올해 11만 2,170명으로 3만 2천여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는 사교육비가 더 든다는 알 거고, 반대로 학원은 한 2, 3천 개가 줄었네요. 아까 저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 김진우 선생님께서 30페이지의 그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묻고 싶었는데 마침 그 한 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끝으로 아까 학원 원장님께서 초등학교는 9시로 제한하느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저는 초등학생은 9시, 중학생 10시, 고등학생 11시로 한 거고요. 그 발달 단계에 맞게 학업 시간을 적정화하는 것이 아이들 건전한 발육에 좋다. 이것은 교육학의 수많은 논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예, 박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마지막에 일단 박수 한 번씩 주시죠. 다들 뭐.